절박함과 뚝심으로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에 임했다. 김관영 지사의 말처럼 민선 8기 3년 동안 전북에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128년 만에 전북특별자치도로 이름을 바꿨는가 하면 역대 최대 기업유치 실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경쟁에서 서울을 압도적으로 꺾어 대한민국을 깜짝 놀라게 한 일도 있었죠. 하지만 이들 사업도 아직은 완성형이 아닌 진행형이고 도처에 풀어야 할 현안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김관영 도지사와 함께 전북 주요 현안과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기가 이제 어느덧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시간이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엊그제 취임했는데 벌써 3년 지나고 이제 1년이 남았습니다. 제가 취임사에서 이렇게 도민들께 약속을 했습니다. 도정에서는 성과가 나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또 도민들을 하늘같이 섬기는 겸손한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 3년간 제 인생, 정치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살아온 시간이라고 자부합니다마는 그래도 아직도 미진한 것들이 있고 우리 도민들의 삶을 더 챙기기 위해서 나머지 1년 동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해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난 3년 동안 전북 도정의 가장 큰 철학이자 모토는 도전 경성이었습니다. 예. 도전하면 성공할 수 있다. 혹은 뭐 도전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도전을 하셨고 또 실제로 여러 가지 성취도 있으셨어요. 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 한 서너 가지 꼽아주신다면요. 네, 도전해야지만이 뭔가를 성취할 수 있는 먼저 가능성이 생기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때 설사 실패하더라도 우리 도에 많은 경험이라는 자산이 남기 때문에 제가 과감하게 도전하자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도지사 돼서 제일 먼저 도전한 것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입니다. 강원도가 약 15년에 걸쳐서 노력해서 이루어내는 성과를 저희 도와 도민들 또 정치권 같이 힘을 똘똘 뭉쳐서 4개월 만에 전북특별자치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킴으로써 출범을 시켰거든요. 네. 이거는 미래에 전북의 새로운 형태의 미래 먹거리와 또 활동할 수 있는 큰 공간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서울을 이기고 우리 전북이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로 유치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크게 기대하지 않았지만 저희 도체육회와 또 도민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이루어낸 값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계 13개 도시와 경쟁하면서 최종적인 승부가 남아있지만 저희 이제는 대한민국 국력이 하나로 모아져서 대한민국의 올림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과감한 기업 유치 활동들입니다. 대기업체가 5개 이상 유치하겠습니다 했는데 현재까지 지금 7개가 유치가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또 협약을 하고도 아직까지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회사들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더 보완해서 조속히 계획대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개별 사안들에 대한 얘기는 저 뒤쪽에서 또 자세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모든 일이 다 뜻대로 풀릴 수만은 없는 일이어서 조금 아쉬운 일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3년을 지나고 나 보니까 가장 아쉬웠던 거는 청년들에 대해서 대책을 저희가 참 한다고 굉장히 하는데 여전히 청년들의 인구 유출이 매년 7,000명 가까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을 우리 지역에 계속 머무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부분에 관해서 더더욱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2년 전에 있었던 세계 잼버리 대회입니다. 그 잼버리를 통해서 우리 새만금과 전북이 더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었는데 많은 아쉬움이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께서도 아쉬움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아쉬움을 털어내기 위해서 저희가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멋지게 유치하고 잘 치루어내서
자존심을 많이 회복했습니다마는 여전히 거기서 얻은 교훈들을 앞으로 우리가 올림픽 유치하는데 좀 잘 활용해서 두 번 실수가 있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뭐 말씀 중에도 많이 그런 기색이 드러납니다만 진짜 지난 3년 동안 절박한 심정, 간절한 마음으로 바삐 이제 살아오셨는데 남은 1년 어떻게 보낼 생각이신가요? 제가 올해 우리 도정의 목표를 초지일관으로 네. 했어요. 초지일관은 처음 생각했던 그 마음을 그대로 변치 말고 계속 가자는 건데,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가졌던 마음은 바로 도전하는 자세, 예. 도전경성의 자세를 여전히 계속 견지하자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지금 있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최근에 뭐 피지컬 AI라든가 방산이라든가 새로운 산업에도 꾸준히 도전을 하자. 예. 또 이제 이번에 가장 큰 변화는 정부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또 전북 출신 많은 장관들이 또 배출이 되고 국회에서도 요직을 차지하고, 이런 중요한 여건 변화를 우리가 최대한 활용해서 이번 기회에 전북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저는 제 임기 1년 동안 정말 중요한 기회라 생각하고 정치권과 또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분명히 상당한 성과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 3년 동안 하신 일도 꽤 많습니다만 지금 앞으로 또 풀어야 할 과제도 굉장히 많은데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뭐 현재는 전주 완주 통합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지난달 이제 또 완주 국민들 대화를 시도를 하셨지만 네. 군의원들이 단체로 삭발을 하고 또 막아서서 결국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셨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강경하게 지금 반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고 또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이 완주 국민들께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일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셔요. 네. 도지사가 통합을 지나치게 막 일방적으로 강행한다. 이렇게 군의회에서 뭐 그런 성명도 여러 번 발표한 걸로 제가 직접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도민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으면,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뭐 도지사가 주민투표를 막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뭐하고 할 권한도 없고 예. 해서도 안 되죠. 그리고 최종 의사결정은 완주 국민들이 정할 일이지만, 지금 상황이 여기까지 전개된 것의 가장 큰 이유는 완주 국민들 6천여 명이 우리 전주와 완주를 통합시키는 주민투표를 붙여주십시오라고 서명을 해서 도지사한테 제출하면서 이 일이 시작된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주민투표법에 따라서 신청된 것을 그대로 이행을 해서 제가 행안부에다가 넘기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이제 저는 제가 도지사로서 출마할 때 전주 완주 통합 문제에 관해서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 차례 받았고,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전주 완주 통합이 전북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 반대하시는 완주 국민들의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설득하고 또 같이 갈 것인가, 또 주민들과의 갈등을 가장 적게 가져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 도지사로서 당연한 책무고, 완주 국민들이 투표를 하실 때 완주군 독자 생존을 했을 때의 미래 비전, 네네. 통합됐을 때의 미래 비전을 정확하게 두 개를 분석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도움이 될 것인가를 정확한 정보 바탕 위에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그런 공론회장을 마련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도지사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관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통합을 하자는 쪽 말고 하지 말자는 쪽에서는 지역 안에서 이렇게 갈등이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네. 이런 문제를 감수하고서라도 굳이 통합을 시도해야 하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생각하시는 통합의 당위성, 필요성은 무엇인지요? 제가 이렇게 그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의 갈등 상황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분들이 예를 들면 제가 완주군을
완주군만을 찍어가지고 방문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도지사가 연초에 14개 시군을 골고루 다 방문해서 시군의 행정을 청취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을 하는데 13개는 다 돌았는데 완주군만 막혔어요. 그러니까 완주군은 다시 연기해서 다시 또 갔는데 또 막혔어요. 그러면 거기 그런 많은 갈등 상황을 일부러 야기를 시켜서 이렇게 갈등이 많은데 왜 도지사가 이걸 강행하려고 하느냐. 그분들의 생각이죠. 얘기고. 저는 그분들이 일방적으로 갈등 상황을 조장하고 만들고 예. 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계엄 사태를 잘 극복하고 6월 3일 날 대선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를 잘 출범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에서 우리가 앞서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대한민국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상대방의 의견을 원천적으로 막고 대화를 거부하고 하는 것은 이거는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저는 대단히 옳지 않다. 저는 서로 대화를 하자 이겁니다. 반대하시는 분 충분히 반대하는 이유를 많은 분들에게 얘기하고 공론화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찬성하시는 분도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고 해서 완주 국민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저는 어쨌든지 지금 갈등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빨리 조속히 종결을 하는 것은 주민투표를 통해서 가부간의 결론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뭐 제가 예상하기로는 9월 초경에 투표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만은 지금 2달이 채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이제 멀지 않는 시간에 이제 종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최근에 그 통합과 관련해 가지고 다른 지역 사례를 조금 놓고 보면 네. 이제 윤석열 정부 하에서도 우리보다 훨씬 큰 대구와 경북도 네. 통합을 시도를 하려고 했고 네. 최근엔 또 대전하고 충남도 통합을 하려는 그런 논의들이 지금 시작이 됐단 말입니다. 네, 그런 거 놓고 보면 우리는 그보다 훨씬 작은 지역인데 그들 지역이 우리보다 더 좋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하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가 또 보고 배울 수 있는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지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인구가 팽창기에 있었기 때문에 또 인구가 계속 늘어나니까 네. 분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대구가 경북 안에 있다가 대구시가 되고 대전시가 충남 안에 있다가 분리가 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수축의 시대예요.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있는 것들을 가능하면 통합을 시켜서 시너지를 나게 하자라는 것이 지금 시대의 정신입니다. 전주 완주는 사실은 과거에 하나였다가 일제시대 때 찢어졌는데 진즉에 통합이 됐으면 저는 지금보다는 훨씬 나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지금은 시대가 분리해서 다시 또 통합의 시대로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맞게 좀 통합이 된다면 저는 분명히 전주 완주 모두에게 큰 시너지가 나서 발전의 기회가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고 대구 경북이라든가 대전 충남의 통합의 사례에서 굉장히 통합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에 많은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큰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통합청사를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중앙정부에서 부담을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과거에 100분의 6을 10년 동안 청원 청주 사례는 주었는데 예. 저희는 100분의 10을 15년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이런 것들을 좀 관철을 해서 통합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면 통합에도 큰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하리라 생각합니다. 예. 지사님 최근에 어쨌든 완주 국민들과 접점을 좀 넓혀 보시겠다고 삼봉 신도시로 이사도 가시고 주민등록도 지금 옮기셨는데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완주 국민들에게 통합과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완주 국민이 좀 되어보고 싶었습니다. 완주 국민들께서 반대하시는 분은 왜 반대하시는지, 찬성하시는 분은 왜 찬성하시는지를 우리 국민들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아침에 운동도 하면서 산책도 하면서 저녁 때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생생한 목소리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바람이 우리
전주 완주 모두에게 윈윈하는 방향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최근에 전주 완주의 시민사회단체에서 완주군의 시민사회단체, 전주군 시민사회단체가 상생협력사업이다 해서 105개의 사업을 이렇게 발굴을 해서 합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전주시장도 이 부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마당이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면 이런 105개의 사업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래의 완주 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관해서 완주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고, 그분들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고, 105개 이외에도 도지사가 추가로 더 해줬으면 하는 그런 사업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소통을 통해서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합 못지않게 중요한 현안, 이제 올림픽 본선 대비입니다. 네. 지난 4월에 또 IOC 국제올림픽위원회도 직접 다녀오셨는데 본격적인 대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네, 저희가 지금은 대한민국의 외교력과 국제력, 문화, 능력이 전체가 하나가 통합이 돼서 전 세계에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부처, 문체부, 대한체육회, 외교부, 전북 이렇게 긴밀한 소통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4월 달에 저희가 IOC를 방문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2달에 한 번씩 IOC와 줌 회의를 통해서 네. 지속적인 대화를 지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범정부 차원의 국가 차원의 민관 추진을 위한 지원위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국내 후보 도시가 결정된 다음에 3달에서 4달 사이에 범국가 차원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전례입니다마는 예. 최근에 대선 기간으로 인해서 또 새로운 내각이 구성되는 과정에서 좀 딜레이가 연기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속하게 좀 구성해달라고 총리께 제가 건의를 한 상황이고요. 이 부분을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범국가 차원의 지원위를 만들고 또 국회에서는 또 도울 수 있는 저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달라. 예. 또 특별법을 좀 만들어달라. 이렇게 저희가 건의를 했기 때문에 예. 저희의 건의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들려온 소식이 이제 신임 IOC 위원장, 네. 커스티 코번트리 위원장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개최지 선정 절차를 잠시 중단을 시키고 이제 실무 워킹그룹 2개 그룹을 만들어서 뭐 전면적으로 좀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네. 방침이 지금 발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준비하던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제 올림픽을 지금 준비하는 나라가 약 13개 나라인데 이제 똑같은 상황이죠. 네. 과거에 지금 올해 6월 23일에 IOC 위원장이 12년 만에 교체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위원장이 과거의 유치 결정 방식을 다소간에 좀 변경할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해서 그럼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를 올 연말까지 정해서 알려주겠다. 소위 게임의 룰이 아직 최종적으로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올 연말 정도에는 정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정해진 룰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하는데 과거에 IOC 위원들이 직접 투표하는 방식 이 부분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부활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제 IOC 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설득하는 이런 노력들을 병행하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강력한 경쟁국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 이제 결국은 이 문제가 우리 도의 문제이기 전에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텐데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 전북 관련 공약 1번에 지금 이 문제가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네네. 그래서 지금 아마 여러 가지 검토는 하고 있는데 국정과제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가 지금 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아마 과제에는 들어갈 걸로 저는 예상합니다. 그러나 이제 과제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 이후에 얼마나 대통령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챙기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님이 그동안 수차례에
전북에 와서도 말씀하신 것이고 또 저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상당한 관심을 많이 표해 주셨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좀 챙길 수 있도록 저도 계속 건의하고 또 전북의 정치권과 같이 연대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일부 들려온 얘기는 네. 전 정부가 이제 부산 엑스포에 굉장히 올인을 했는데 네. 성적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네. 정권에 좀 부담이 돼서 네. 이 올림픽도 예를 들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립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그건 뭐 상식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네. 결국은 유치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예. 유치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서 정부가 조금만 힘을 보태면 이건 유치가 거의 확실하다라고 하면은 내세우고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또 그 몫은 그렇게까지 가도록 하는 몫은 또 저희 전북의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치의 가능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또 이러이런 방식을 쓰면 반드시 유치가 됩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예. 더욱더 설명하고 설득해 나가고 전략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인수위 없이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했고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제 그 역할을 대신해서 새 정부에 지금 청사진을 한참 그리고 있는데 그 밖에도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시켜야 될 공약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새만금 관련된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 정부에서는 새만금 SOC가 관련 예산이 뭐 78%나 무참하게 삭감되는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홍역을 치르기도 했어요. 이제 일부 복원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제 현 정부에서도 어쨌든 국제공항이랄지 신항만이랄지 뭐 여러 가지 도로망 뭐 이런 것들을 좀 속도를 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전북과 군산에 오셔서 새만금을 보시고 딱 진단을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제는 속도를 내야 됩니다. 기존에 해왔던 계획들 그것보다 더 당겨서 속도를 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신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은 계획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간에 계획을 다시 변경하고 뭐하고 정말 저희가 홍약을 많이 알았는데 올해 안으로 반드시 새로운 마스터 플랜이 완성이 되고 그 마스터 플랜대로 신공항, 또 항만, 철도, 도로 이런 SOC가 분명히 구축이 돼야지만이 새만금의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선거 기간 중에 대통령님께 건의 드렸고 대통령께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진 것은 새만금을 진정한 규제 자유 지역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국제적인 대한민국에서 가장 규제가 없는 그런 지역으로 새만금을 만들어서 국제 자본을 유입하는 그런 지역으로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정과제에 새만금에 진정한 네거티브 규제가 현실화되는 지역으로 대한민국 1번 지역으로 새만금을 해주십사라고 제가 건의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꼭 이 부분이 관철돼서 새만금 여러 기업 유치하는데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금 그 새만금 글로벌 메가 샌드박스라는 게 지금 그런 아이디어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죠? 네, 맞습니다. 예, 어떤 내용이고 또 뭐 그 말씀을 좀 보태주시죠. 어떤 우리나라 산업과 해외의 글로벌 스탠다드, 국제적 기준에 비춰봤을 때 해외에서는 이미 규제가 풀려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을 못하고 있는 부분을 과감하게 국제적 기준에 맞게 풀어서 국제적으로 관심 있는 기업들이 새만금에 와서 기업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줍시다 라고 하는 것이 글로벌 메가 샌드박스의 핵심인데 예를 들면 뭘 하려고 하냐 구체적으로 물어본다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의료용 산업용 햄프 산업입니다. 소위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대마라는 표현을 쓰는데 대마 하면은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이렇게 분류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에서는 의료용으로밖에 그동안 사용을 못했지만
지금은 유전자 기술이 발달해서 유전자 가위로 사람에게 독성 있는 성분을 다 제거를 시키고 순수하게 의료용, 산업용으로만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이 전 예. 세계적으로 보편화돼 있고 이 기술이 우리나라에 앞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면 산업용, 의료용 대마를 대규모로 재배하고 이거를 연구하는 제약회사라든가 의약품회사들이 새만금으로 집중이 될 수 있다라는 네.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의료용 대마에 관해서는 이미 미국에서 50개 주에서 다 풀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산업이 엄청나게 지금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한국에 도입하는데 새만금 지역을 주축으로 해서 하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앵커님 대한민국에서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 예. 이게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일본이나 미국에 가서 치료받고 온다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 그래 이런 것도 과감하게 새만금에 이런 의료 특구를 만들어서 일본이나 미국으로 가지 말고 한국에서 치료받게 하자. 그리고 특히 해외에 있는 의료 관광하시는 분들을 이곳으로 집중으로 유치해서 네. 한다면 중국이나 중동 쪽에서 또 새만금 공항이 앞으로 조만간 개통될 예정이기 네. 때문에 이거를 같이 합쳐진다면 엄청난 시너지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거를 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도만 바뀌면 예. 정부 돈 하나도 안 들어가고 기업이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정부와 긴밀하게 좀 상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사님, 그 최근에 왜 대통령 정책실장이 네. 이 재생에너지 아리백 산단과 관련돼 가지고 발표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새만금도 이제 그 유력한 후보 지역 중에 한 군데로 지금 거론이 됐는데, 네. 이 부분은 우리 저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아리백이라는 것이 재생에너지를 100% 쓰는 네. 산업단지를 만들어 보겠다. 사실은 지난번에 새만금 산단 509, 609를 아리백 산단으로 최초로 지정을 했습니다만은 예. 거기에 전기를 공급할 수상태양광이라든가 해상풍력단지가 건설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게 사실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게 대단히 아쉬움이 큽니다. 이제는 우리 새로운 정부가 아리백 산단을 만들겠다고 적극적인 의지를 밝힌 만큼 적어도 재생에너지에 관해서 선두주자라고 하고 있는 우리 전북이 반드시 새만금 지역의 아리백 산단을 선도적으로 만들고, 저는 그 외에도 지금 우리 전북에서 홍역을 앓고 있는 송전철탑과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에 관해서 주민 수용성을 대폭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또 아리백 산단을 그 변전소 설치 지역 주변에 만들어서 예. 그 변전소에서 아리백으로 바로 끌어와서 쓸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뭐 정읍 변전소 주변이라든가 완주에 있는 변전소, 새만금 변전소 이런 곳 주변에 아리백 산단을 적극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적극 건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요즘 지금 뭐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AI 데이터 센터가 정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네. 우리 도에서도 지금 국정기획위원회다 균형발전 성장 전략의 하나로 이 AI 데이터 센터 특구를 해다오라고 좀 요청을 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 내용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저희가 새만금 지역에 해상풍력이나 태양광을 지금 상당히 많은 규모, 7기가와트에 해당되는 발전 계획이 있습니다만은, 발전을 하더라도 이걸 어디로 전기가 나가가지고 팔려야지, 빠져나가야지 계속 발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가장 가까운 곳에 AI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여기서 먼저 1차적으로 소비하도록 하자. 그리고 여기서 남는 거는 밖으로 빼내가는 송전선로를 이제 만들 수밖에 없다. 이제 이건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 데이터 센터가 특별히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AI 데이터 센터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전남이나 전북 이런 곳이 재생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기업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우리 새만금 지역은 여러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단지에 관한 네트워킹, 또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잘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같이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저는
굉장히 좋은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갈 생각이고, 최근에 피지컬 AI라는 우리가 산업을 대한민국에서 처음 선도 지역으로 지금 유치를 했는데, 피지컬 AI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AI에 관한 여러 소프트웨어를 로봇이나 농기계나 기계에 장착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그거를 뒤에서 서포트하는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주고, 이게 전체적인 생태계를 만들어 주어야지 오래 지속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전체적인 생태계를 큰 틀에서 만드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새만금 지역에 AI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반드시 유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방금 말씀해주신 피지컬 AI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국내에서 전북이 좀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뭐 이런 이제 뉴스가 최근에 많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이번에 발표된 규모는 뭐 300~400억 정도던가요? 이제 그런 정도인데, 이게 지금 사업이 굉장히 크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우리가 지금 처음 가지게 됨으로 해서 갖는 의미, 또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요즘 많은 분들이 챗 GPT라고 해서 핸드폰에서 챗 GPT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 명령어를 이게 입력하면 많은 거기에 대한 정보를 받아볼 겁니다. 아마 시청자분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경험하셨을 텐데, 소위 그 챗 GPT가 기계 속으로 들어가서 로봇가 움직이다가 상대방이 반응을 하면 반응에 따라서 또 다른 행동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응용하는, 소위 일상생활에서 실제 산업 현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의 그 AI와 챗 GPT의 기능을 장착해서 해보자.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산업용 로봇, 또 지능형 농기계, 뭐 이런 곳에 이제 자율형 또 차량, 이런 곳에 이제 응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최종적으로 제품을 내고 사용하려면 이걸 실증을 해서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테스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테스트하는 장소를 우리 전북에다 가져왔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고, 그럼 어떤 회사들이 하냐? 대한민국에서 AI에 관해서 가장 선두에 있는, 예를 들면 자동차를 만드는 현대자동차, 또 네이버, 이런 회사들이 우리와 같이 협업을 하면서 이 일을 같이 해봅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지금 2030년까지 약 1조 원 정도의 지금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도록 정치권과 최대한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우리 전북이 선점해서 먼저 전국에서 테스트하려면 전부 전북으로 와야 된다. 이렇게 만약에 된다면 우리가 피지컬 AI 분야를 선도하는 지역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위 산업 좀 여쭤볼까 싶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그 지사님이 굉장히 애정을 갖고 많이 여러 차례 언급하신 분야 중에 하나가 지금 방위 산업입니다. 다시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 지역의 어떤 기존에 갖고 있던 것과는 조금 낯선 분야이기도 하고, 기반이 좀 있나? 약간 이런 의구심이 좀 드는 분야이기도 한데, 우리가 가진 방위 산업의 가능성은 무엇이고, 이것이 실제로 전북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최초에 전북이 방위 산업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은, 앞으로 방위 산업의 미래가 드론이나 무인 항공체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럼 거기에 쓰이는 재료 중에 탄소소 복합재, 이것이 우리가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한다면 전북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한 건데, 생각보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무인 드론, 무인 항공기의 앞으로의 가능성이 훨씬 비중이 커질 것이다 라고 하는 대체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무기를 만들면 실험을 해보고 실증을 해보는 단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무인 드론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를 실험해 보려면 상공 4km까지 떠서 동서남북으로 4km 정도를 다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적합한 장소가 대한민국에 산악 지역이 많기 때문에 많지가 않습니다.
새만금이 가장 적지예요. 네. 이거를 주도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ADD에서 여기를 와보고 국방부 관계자들하고 놀랬어요. 아,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가. 그리고 대전에 있는 ADD하고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도 예. 않고.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에다가 여기 센터를 만들고 실증단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기업은 누구냐? LIG 넥스원이 실제로 그걸 만들고 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걸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두 회사가 연구를 하고 여기서 실증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협약을 하고 지금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민간 기업과 그러면 실증 단지가 활성화가 되면 이제 제작 회사들이 그 주변에 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인 드론과 항공기에 관련된 많은 회사들이 새만금 주변으로 집적화될 수 있도록 모일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방산을 끌고 나갈 생각이고 특히 이번에 지금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된 예. 안규백 장관 후보자께서 저희 전북 출신이고 이 방위산업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경륜도 많으시고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특히 전북 방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이라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른바 K방산이 워낙 핫하게 뜨면서 네. 아까 지사님 언급해 주신 업체들도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정말 많이 네. 투자를 받고 뭐 주가도 많이 오르고 그랬던데 관련된 업체들이 꼭 집적화가 잘 되어서 바라시는 그런 산업군들이 좀 형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이라는 게 참 냉정해요.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절대 안 옵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이 직접 와보고 대한민국에 여기만한 데가 없다. 아, 실제로 다녀갔군요. 지금 이미 실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광법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굉장히 힘겹게 이제 법안을 개정을 해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1차 관문을 통과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전주를 중심으로 한 광역 교통망을 만들어낼 때 이제 국가 예산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이제 마련한 것인데 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림을 잘 그려서 네. 정말 정부 예산도 좀 받고 지역의 어떤 교통 오지도 좀 면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잘 작업을 해야 될 텐데 어떤 지금 진행 상황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법으로는 대광법이고 국토부에서 대광법을 관할하면서 이 대도시 광역교통에 관한 계획을 세우는 곳이 대광위입니다. 그동안 대광위의 위원장이 이번에 신임 국토부 2차관으로 가신 강차관님이세요. 네. 네, 그분이 다행히 우리 전북 출신이신데 뭐 꼭 그분한테 의지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전북의 대광법 문제에 관해서 이해 정도가 굉장히 깊으시다. 그리고 지금 현재 5차 광역교통계획을 수정하고 있는데 예. 이 수정계획에 우리가 8월 말까지 지금 1차적인 용역을 해서 국토부하고 협상을 해서 이 수정계획에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5년 뒤에나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예. 반드시 계획에 집어넣어서 내년부터 곧바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1차적인 지금 과제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전주를 중심으로 특히 완주 쪽에서 많이 넘어오는 많은 간선도로가 있는데 그렇죠. 예. 이 간선도로를 저는 이번에 전주 완주 통합을 기획화로 해서 대광법으로도 넣고 또 도시계획도 하나의 도시계획으로 만든다면 훨씬 효율적인 교통망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에 올해 해묵은 수건 사업들 중에 공공의대하고 제3금융중심지가 있습니다. 이제 네. 공공의대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직접 공약을 한 내용이기도 한데 이 두 가지 사안 이번 정부에서는 조금 달라질 수 있을까요? 참 저도 많이 지칩니다. 공공의대가 문재인 정부에서 어느 정도 상당히 의견 접근을 받습니다마는 그 의대 정원 문제로 답보 상태에 있다가 예. 정부 바뀌니까 전혀도 내몰라라 하다가 이제 또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의지를 가지시고 공약에도 넣고 해서 지금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네. 또 의정 갈등이 최근에 봉합이 돼서 이제 전공의들도 복귀하고 대학생들도 다 복귀했기 때문에 네. 저는 우리 문제가 이미 서남대가 가지고 있었던 49명의 정원 여기를 복원하자는 데서 이 문제가 맨 처음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저는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대통령께서도 반드시 올해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저는 공공의대 문제는 올해 안에 매듭을 질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네. 재상금융 중심지는 이거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금융 중심지로 지정받기 위한 여건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여건의 핵심은 금융기관들이 모이는 거예요. 금융기관들이 그래도 다행히 최근에 5년 동안 꾸준히 노력해서 국내 국유에 있는 금융기관들 16개가 예. 전주에 분사무소를 냈습니다. 저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전북하고 긴밀히 의논하면서 16개가 모였는데 저는 최소한 20개 이상이 모여야지 다시 금융중심지,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중심지 지정을 해달라라고 할 수 있는 좀 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추가적인 기업들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지난번 제가 미국의 보스턴에 가서 피델리티를 만나서도 네. 이미 여기에다가 사무소를 설치한 뉴욕은행에 관해서는 고맙습니다라고 표현을 했고 아직 유치하지 않은 피델리티에 가서는 꼭 좀 여기로 사무실을 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예. 그래서 피델리티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자산운용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분명히 저는 여건이 만들어질 것이다 생각하고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은 또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여건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예. 정부에 신청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죠. 그렇게 예. 꾸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부가 최근에 실시했던 2차 추경에서 지금 한 4,800억 정도 그 네. 국가 예산을 확보를 하셨잖아요. 주로 어떤 분야 예산들이고 이게 또 지역 경제에 얼마나 좀 보탬이 될 수 있을까요? 저희가 확보한 예산 중에 거의 대부분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비 쿠폰 예산이 저희가 간단하게 4,800억 원 정도를 확보했는데 그중에 예. 4천억 원 정도가 예. 이제 그 소비 쿠폰에 관한 예산이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피지컬 AI 네, 네. 이 예산이 약 230억 가까이 되고 나머지는 또 부여에서 익산까지 지금 고속도로를 하려고 하면 토지 보상을 해야 되거든요. 이 토지 보상을 그동안 계속 미루었는데 이번에 정말 이 이춘석 의원님이 법사위원장 가시고 해당 지역구 예. 한병두 의원님이 또 예결위원장 예. 하시니까 이게 풀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이게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네. 전북에 꼭 필요한 SOC 확충하기 위한 예산들이 상당 부분 좀 들어가 있어서 뭐 이번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저는 자평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이제 소비 쿠폰 이제 돈에도 굉장히 많은 그 효과가 날 것으로 이제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 자영업자분들은 굉장히 기대감이 많은 것 같은데 네. 돈에 그 뿌려지는 돈 얼마 정도나 되고 이게 되면 조금 소상공인들이 숨통이 좀 튈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는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큰 단비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소비 쿠폰을 지급받은 우리 국민들이 전 국민이 받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1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가 기준인데 인구 소멸 지역은 3만 원을 더 주다 보니까 네. 저희가 18만 원에서부터 예. 55만 원까지 예. 이렇게 지급받게 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예를 들면 쓰면 자영업자의 매출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자영업자의 매출이 일어나면 식자재고 뭐고 다 사야 되는 거고 그분이 또 돈을 벌면 그거 가지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사용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예. 경제의 소위 선순환 구조가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이번에 저희가 지금 1차분은 9월 12일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네. 2차분은 10월 31일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1차에 지급될 예정인 금액이 3,577억, 2차에 나머지 금액이 지급될 예정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 소비 쿠폰을 최대한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기간 내에 신청해서 받은 다음에 사용해서 우리 경제에 좀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온 도민들이 같이 힘을 모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사실 뭐 이 소비 쿠폰 가지고 여야나 뭐 보수 쪽에서는 좀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만 이게 복지 차원에서 주는 돈이 아니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받으면 열심히 가서 음식도 사 먹고 뭐 다른 물건도 사고 해서 그 밑에 네. 바닥 경제에 돈이 좀 돌도록 열심히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근데 이제 다만 또 지방비 부담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빚내서 줘야 할 판이다. 우리처럼 좀 상황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부담 안 되십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소비 쿠폰에 들어가는 돈을 8대 2로 처음에 예상이 돼 있었어요. 네. 국비 80, 지방비 20. 네, 네. 이번에 국회에서 국회의원님들이 좀 애써주고 저희가 시도지사들이 열심히 또 얘기했습니다. 예. 시도에 돈이 없으니 좀 더 높여주십시오. 처음에는 전액 국비로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서로 절충해서 9대 1로 조정이 됐어요. 예. 그나마 10%가 줄어들었죠. 네. 당초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방비 부담은 또 도와 시군이 5대 5로 이렇게 하기로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부 시군에서는 그것도 좀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 경제 살리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좀 부족한 거는 기존에 불용되고 있는 예산들 좀 모아가지고 쓰고 그것도 정 안 되면은 뭐 일부는 지방채 발행하는 자치단체가 있긴 합니다만은 예. 그래도 이번 전 국민적으로 활용되는 이번 대책에 우리가 같이 참여하는 의미가 있고 전 국민적인 소비 심리를 높이는 경제는 심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좀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뭐 그렇게 저희가 좀 힘들지만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지사님이 처음에 출마하시면서 대기업 계열사 5개를 유치하겠다고 공약을 하셨을 때 네. 기자들이 저 되겠어? 라고 네. 사실 의구심을 가졌던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7개를 순식간에 뭐 한 1, 2년 만에 다 유치를 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 유치를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호평을 많이 받으셨는데 지난해는 상대적으로 조금 주춤했고 최근에는 지금 실제 이행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지적이 지금 도의회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또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지금 제가 도지사 되고 나서 기업 유치한 금액이 뭐 쉽게 얘기하면 약 16조 정도를 네. 투자 유치했는데 그 중에 12조 원 정도가 새만금에서 일어났습니다. 예. 근데 새만금은 최근 2년간 투자 유치를 거의 못했어요. 왜냐하면 앞 3년 중에 초반 1년에 투자 유치가 되다 보니까 산업용지가 다 동나버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더 분양할 땅이 없어요. 예. 그리고 나머지를 추가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급하게 매립을 하고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을 2년 동안 해가지고 올 가을에나 돼야지 이제 이게 하반기부터 다시 또 분양이 가능하게 지금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새만금에 관해서는 거의 2년간 개점 휴업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특히 작년에는 이 기업 유치가 속도를 내다가 상당히 좀 주춤한 이런 네. 결과가 된 것이고 다만 새만금에 지금 유치된 많은 기업들이 대부분이 2차 전지 관련 기업인데 그렇죠. 이 기업들이 당초에 우리하고 협약할 때는 이 2차 전지 속도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캐즘이라는 것 때문에 2차 전지 수요가 굉장히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장을 지키려 한 사람들이 좀 연기도 하고 또 규모도 좀 줄이고 지금 현재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는 또 국제적인 상황을 좀 보면서 좀 아직까지 투자를 안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당초 협약한 대로 그러나 아직까지 지금 취소한 데는 없습니다. 네. 이분들이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은 조금만 풀리면 꼭 좀 투자해 주십시오 하고 지금 저희가 전담 직원을 배치해 가지고 상황을 체크하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조만간에 지금 당초에 예약한 대로 투자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 협약을 하고 실제 투자가 일어나서 고용까지 가는 데는 아무리 빨라도 한 3년이 정도 걸리거든요. 네. 지금 우리하고 협약한 것 중에 가장 최근에 공장을 완공한 곳이 LS그룹입니다. 네. 그래서 그곳이 6천억짜리 공장을 3동을 짓겠습니다 했는데 예. 이번에 1차로 6천억짜리 공사를 네. 완공했어요. 여기에 직원을 한 150명 정도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지금 시험 가동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또 완성이 되면 분명히 LS그룹 같은 경우는 세계 17위의 예. 대기업에 속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지역의 청년들에게 상당한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도민들에게 마저
못하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도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민생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같이 힘을 모아서 좀 해결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전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변하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주 완주 통합 문제가 단순히 전주와 완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북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더위에 특별히 건강 유의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3년,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할 마지막 1년이 남았습니다. 이 1년이 전북의 미래를 희망으로 이끌 변화와 도약의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